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네요. 카이스트 임팩트 MBA 전 사회적 기업가 MBA 동문 창업가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세션 이렇게 보면서 참 의미 있고 재미가 있는 게 세션 1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션 2에서 일반 이제 또 스타트업 또 유니콘 기업들이 바라보는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네, 주인공들입니다. 네. 우리 카이스트 임팩트 MBA의 동문들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우리 동문기업 대표님 4분 발표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금일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던 정경선 대표님께서 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그 남은 시간만큼 저희 이제 임팩트 MBA 동문들께서 꽉 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블러스 임세라 대표님, 마들렌 메모리 유지현 대표님, 비욘드 넥스트 박상진 대표님, 케어닥 박재병 대표님 순서로 이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별히 청중석으로부터의 의견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교육 지원 기관 중 하나인 핀란드 알토대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알토 안터프로너십 소사이티 관계자분들의 소감도 마지막에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착석해 주시는 분들이 한 9분 정도 계시는데요. 나중에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특정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팩트 MBA 이야기를 전달할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임세라 대표님부터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BA 2기이자 주식회사 마블러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8년차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세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니까 정말 7, 8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10년이 정말 된 거 알고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시간이 1년 1년 어떻게 한 해가 지나나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간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회사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저의 인간으로서 또 사회적 기업가로서 성장해온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진짜 10년을 돌이켜보면은 MBA 과정 끝나고 나서 창업을 위해서 이제 도전하고 많이 피봇도 하고 고민했던 시절들, 그리고 8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아기 유니콘 성장이라던가 저희가 ICT 분야에서도 조금 이제 인정받는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도 내거나 미국이나 지금 해외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작년에 마쳤고 올해 이제 B라운드 가는 단계에서 또 고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배울 때 4번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익성 있는 비즈니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조금 더 접목을 저희도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된 것이 기술이나 뭔가 임팩트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의 내용들을 좀 접목도 시켰고, 특히 최근에는 제가 인플루언서부터 정말 유통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친구들은 뭘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사실 한 3년 전부터는 진짜 다양한 업종의 창업가들을 교류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은 이게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구나. 기업가나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너무 가진 게 없어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이제 저희 과정에서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라는 굉장히 혼자서 아니면 기업의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를 설정한다는 좀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창의적인 방법도 고민하고, 특히 혼자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랑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대표로서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목표를 정했고 이걸 공유를 하면서 그 과정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저희 회사가 유명하지도 않지만 좋은 인재들을 데려와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투자자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내가 뭘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나는 부자도 아니고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를 사람들이 나를 믿고 투자를 하고 이 대단한 문제를 풀겠다는 그 과정에 동조를 해주고 따라오지? 그게 투자사부터 고객들, 우리 직원들까지도요. 그런 고민을 하고
부족한 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투자사한테 가서 혼나고 막 아야라고 알아놓고 뭐 직원들이 또 뭐 이렇게 잘 안 따르거나 하면은 속상해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낸 것 같고 아직도 그 답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아이템도 정말 피봇이 많았고요. VRAI라는 좀 신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얼리 스테이지의 시장에서 부침이 많았고 그래도 뭔가 사회에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보도나거나 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또 캐즘이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3년차, 7년차 데스밸리를 겪어가면서 정말 사업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성공했다고 조금 투자금 들어오고 막 신났다가 또 금방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겪어오면서 굉장히 더 겸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실패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창업을 사실 다시 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엉켜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대신에 성공한 순간에 인사이트나 성장이 오기보다는 되게 힘들었던 그 작은 성공과 실패 중에서도 실패의 순간을 받아들일 때 많은 조금 성과나 성장들이 왔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영향력, 그러니까 임팩트라는 것이 그냥 돈을 벌고 교육 격차 해소로 저희가 미션을 시작했는데 그 범위라는 게 농업 분야, 공공도 설득이 되고 제가 가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육을 가지고서 이제 환경 분야를 태핑해서 투발루라는 나라의 디지털 트윈 국가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해외에도 설득이 되고 최태원 회장님을 저희 과정이 있을 때 이제 독려해 주시면서 몇 번 오셔서 그냥 그때는 학생으로서 만났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진짜 사업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딱 단독으로 이렇게 PT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잘못해오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지금 돈을 잘 버는 거가 한동안은 저한테는 너무 키워드였고 또 최근에는 시리즈 B 가면서 투자 잘 받는 거 다음 라운드로 성과를 내는 것들 거기에는 사회적인 임팩트나 사회적 기업가라고 또 봐주시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지만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임팩트가 뭘까? 그리고 내가 왜 시작했지? 소셜 미션은 처음엔 뭐였고 많은 기술이나 피벗을 하면서도 결국에 이 또 투자사들도 많이 갑자기 왜 이 아이템 하냐 저 아이템 하냐 막 많이 바뀐다고도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랬지만 항상 갖고 오는 뭔가 미션이나 중심에 제가 회사를 하게 되는 것들은 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되기보다는 노출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한 적도 많았고 최근에는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많이들 불러주시고 계셔서 오히려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뭔가 숨기거나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성과를 내어서 이런 분야에서 제가 다른 우리 후배들한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창업을 했을 때나 창업 초기는 너무 제가 꿈만 꾸고 솔직히 저는 4년 차까지도 꿈으로 투자를 받아서 투자사들도 맨날 하신 말씀이 자 이번 라운드 다음부터는 숫자다. 꿈이나 너를 믿고 투자하는 거는 여기까지야라는 말씀을 진짜 최근까지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된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10년을 딱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저는 또 하나의 문샷 띵킹으로 뭔가 큰 목표를 다시 잡을 거고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은 제가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임팩트를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설득이 되는지를 해왔던 10년이라면 하나의 또 목표는 이제는 프로젝트나 서비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앞으로의 10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임세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남은 이야기들은 또 저희 패널 토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다음으로 유재원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MBA 5기 졸업생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이 어렵군요. 뭐죠? 이거구나. 네. 네, 저희는 마들렌 메모리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B2B 브랜드를 위한 B2B 중고마켓 솔루션 릴레이라는 서비스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프리-A 라운드 정도에 있는 회사이고 10명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창업 활동을 시작한 지는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직하기로는 이제서야 첫 발을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서 오늘 제 얘기가 아주 작은 감흥을 전달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의 시간을 3개의 챕터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챕터인데 제가 학교에 입학했던 시점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 흔히 얘기하는 언노운 단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들리지 않았다가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와 기백은 굉장히 충만했다. 사실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5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오니까 이런 거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거 뭐 다 아는 걸.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마이웨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하신 게 표정만 기억이 나요. 약간 좀 답답해 하시는 표정, 뭐 좀 성격 있으신 분들은 좀 화가 나신 표정, 이런 것만 기억이 나고 메시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이웨이를 갔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검정색 제품들만 모아서 팔면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검정색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용기가 있었냐면 바로 이 정도 컨셉으로 사업자 냈고요. 사이트 만들어서 상품 소싱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광고했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어땠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결과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고 나서 제가 1년 반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 매트릭스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얘기하는 건데 갈 길을 아는 거하고 걷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스타트업을 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전혀 몰랐던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단계도 사실 참담한 단계예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단계. 제가 이쯤 돼서는 이게 스타트업이 이런 거구나. 생태계가 이런 거고 이러한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문서 작업을 열심히 했고요. 사업의 본질보다는 내가 지금 스타트업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고객의 문제는 뭐고 솔루션은 뭐고 시장은 어때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런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계. 그래서 지원 사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수천만 원 정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조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린 스타트업 하는 거죠. 서비스 내고 피벗하고 안 되면 피벗하고 계속 요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받았고 성과가 있었어요. 앱도 한 10만 다운로드 정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면 되겠다. 숫자 만들고 자금 조달하고 숫자 만들고 자금 조달하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연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I don't care.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펀딩을 한번 받았고요. 숫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멘붕이 왔는데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신보에서 한 1억 끌어다 쓰고요. 중진고에서 1억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지원사 웬만한 거 다 하고 더 이상 자금줄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VC인데 VC가 노하니까 이제 멘붕이 오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현재에 도달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서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레알 간절하다. 더 이상 없다 방법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서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시장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를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지표,
그러니까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성장과 관련된 거 거의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피벗을 하고 이제 기존에 사업하던 걸 이제 폐기를 하고 무해 상태로 돌아갔는데 정말 무해 상태에서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팀원들이 매일매일 와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2달 동안 그걸 했어요. 한 2달 정도 하니까 아이디어가 없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쩌면은 이제 내가 사업을 내 의지와는 별개로 그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끝끝내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저희 사업은 브랜드를 전개하는 기업한테 기술, 물류, 운영, 중고 사업과 관련된 솔루션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초기에 기획할 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들을 영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숨이 좀 나오죠. 왜냐하면 저런 회사들이 거의 1, 2조 하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막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맥북 4대 놓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물류를 해야 되니까 막막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말 이제 별짓을 다 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 코오롱 인더스트리랑 계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물류의 미움도 몰랐는데 이거 로켓 사이언스 아니더라고요.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런칭했을 때부터 데이 1부터 매출을 내서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 이제 BP를 좀 넘기는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조달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과거와 다르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하방에 뚫려 있는 누수를 막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 되게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크기 위해서 상방을 뚫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고요. 지난 6년간의 교훈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상식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되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맞이하는 일인 것 같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그냥 상식에 기반해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티브 광고를 하나 하면 이런 상식을 교육하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카이스트 주변에 MBA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카이스트 MBA 많이 지원하셔갖고 좋은 교육 받으시고 좋은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지원 대표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 패널 토의할 때 또 듣고 이야기할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기쁨이 있네요. 네, 다음 박상진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앞에 이제 나오시는 중인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식 한 끼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채식을 한 16년, 17년 정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채식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책을 이제 계속 읽다가 이제 우연히 손에 잡힌 책이었는데 저희는 하루에도 이제 밥을 3번 이렇게 먹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음식 그리고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않고 사실은 좀 잘 몰랐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먹는 이제 식사가 이제 기후 환경,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먹는 것이라는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먹는 것들이 이제 동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이
생명이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키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좀 목도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때까지 즐겨 먹었던 것들이 더 이상 단순히 음식으로만 저에게 전달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저희 학교에 오게 되는 가장 이제 큰 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사실 커리어를 이제 그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마케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3년 정도 뒤에 그 팀이 나와서 이제 모바일 회사 창업을 할 때 이제 창업 멤버로 합류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또 이제 스타트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저 굉장히 이때 느꼈던 거는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좀 잘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쯤에 이제 제가 카이스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입학을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입학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신념들을 사업화했었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내가 죽을 때 과연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카이스트에서 2년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항상 좀 뭔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기질, 굉장히 특이한 사람, 뭐 갑자기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직업을 고를 때도 주변에 친구들이 대기업 가는 거에 비해서 그냥 게임 회사를 들어가고 그런 이제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카이스트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저처럼 특이한 분들이 더 굉장히 많아지면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이한 분들이 각각 다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선후배들 어떤 그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 다 하고 있고 저분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재환이 형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조금 많은 용기를 줬던 것 같고 이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졸업하고 학교 내에서 이제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저는 채식이라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전부 해결을 하자.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선택하는 그리고 더욱더 많이 선택할수록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문제나 아니면은 동물의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들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앱이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UN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은 이제 정책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좀 중요성. 저는 사실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별로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임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데에 우리의 시간과 역량을 좀 쏟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청년 활동 그런 이제 정책 제안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채식하기 편한 서울이라는 정책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SK 재단 카이스트도 지원해 주시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거기 ESG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같이 저희가 했던 임팩트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장표고요. 근데 저희가 현재는 사실은 재원이 형이 이제 언노운 단계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 단계에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제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용기는 충만해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많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길들을 계속 좀 꾸준하게 사실은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나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2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배우면서 좀 많이 함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과연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찾아서 저희가 여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입학을 하고 나서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지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교수님들이 가만히 안 냅두고 어떻게 해서든 되게끔 끌어올려 주신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같이 함께 했었던 우리 동문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으니까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박재병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5조라고 하죠. 노인 돌봄 시장은 29조. 매년 17%씩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노인의 가구 변화, 즉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노인 돌봄은 이제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한테 우리 부모님을 돈을 내고 맡기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즉 돌봄의 효도의 외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맞벌이 직장인들은 부모님을 위탁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넥스트 유니콘은 시니어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요. 그래서 다들 시니어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계신데 사실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엄청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덮어두고 있는 노인 돌봄 시장의 문제를 봤습니다.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정부가 노인 돌봄을 복지로만 보다 보니까 정부가 다 커버를 못하더라. 즉 노인 인구 중에 9%만 돌봄을 받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소외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죠. 두 번째는 노인 돌봄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전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자녀들이 온전히 겪더라. 즉 사람과 시설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겪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돌봄을 아이처럼 1, 2년 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이용하시는데 그 모든 밸류 체인이 파편화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의 기간이 자녀가 10년, 20년, 즉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3년 정도 세계 일주를 하던 방랑자이자 순례자였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중풍을 2차로 앓으시고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고통받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를 보다 보니까 이 노인 돌봄의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로서 노인 돌봄 산업을 혁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국내 유일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케어닥을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노인 돌봄은 사회복지 개념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두 가지의 고민이 들었고요. 스스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책을 봤지만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카이스트 임팩트 MBA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 컨디션에 맞춰서 여러 케어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구현을 해서 병원 순례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더는 어떤 시설들이 좋을까, 큰 시설, 작은 시설, 요양원을 순례하던 부분들 역시도 전국 최대의 요양시설 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요양시설 찾는 문화를 개선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병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적 돌봄 영역에서 인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입소문과 전단지로 찾는 부분들을 보고 모바일에서 좋은 간병인을 찾고 매칭하는 부분들에 대한, 즉 정부의 권역 밖에 있는 부분들을 표준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케어 딱 이전에 파편화되고 단절되어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통합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시니어 케어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200여 개 병원에 만여 명의 환자 그리고 3,500분에게 매달 월급을 60억 정도 드리는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노인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수집해서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봄을 기술로서 걱정을 어떻게 덜까? 그리고 정부 제도 외에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 돌봄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금융으로서 부담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임팩트를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돌봄을 잘하면 돌봄 시간이 줄고 돌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장은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만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달리기를 하면 노인에게 기부되는 앱, 즉 BM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 보니 저희 창업 자금이었던 원룸 500만 원 보증금은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에 있는 집을 다 정리를 해서 집을 합치고 원룸에서 이제 있는 돈으로 라면을 끓여가면서 케어닫기라고 하는 시설 찾기 인력 매칭 플랫폼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진대회 등의 상금을 타기 시작하며 성장을 하였고, 또 하나 더는 있는 돈 혹은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는 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즉 BM도 시간도 돈도 없는, 그리고 시니어 케어를 해보지 않은 남자 3명이서 창업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거대한 문제, 그리고 계속 고객을 찾아가고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는 고객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돌봄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거대한 임팩트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 6년째 시니어 케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 학습과 수련과 이제 도인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임팩트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단순히 청년 임팩트 기업을 만들고 싶은 창업가로서 하기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제 카이스트 임팩트 MBA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나 지금 월급을 벌어야 되는데 수업 듣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자괴심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졸업을 하다 보니까 그 2년 전의 저와 2년 후에 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고민을 하고 계신 예비 창업가 혹은 창업가 분들 계시다고 하면 자신합니다. 들어가시면은 약간의 후회는 있을 거예요. 다만 졸업했을 때 여러분들 뒤에는 굉장히 큰 날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카이스트 임팩트 MBA라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지병 대표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네 분의 이제 임팩트 MBA 동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네 분, 그리고 이지환 교수님, 네, 김문규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할 거라서 잠시 의자 정리를 네, 할 예정입니다. 한 2, 3분 정도 걸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지환 교수님, 김문규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정혜연 대표님께서는 이제 카이스트 창투에서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카이스트 임팩트 MBA의 동문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설계해 주시고 또 이제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세션 1, 2의 이제 흐름을 받아서 이제 세션 3에서는 진짜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임팩트 MBA가 가진 좀 저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동문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동문들이 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러 오신 우리 선배님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앞으로 곧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네, 7. 지금 7개인가요? 네. 의자만 하나 더 올라오면 될 것 같네요. 네. 세션 네 분의 네, 교수님 2분 그리고 이제 정현 대표님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패널 분들 네,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네. 김은 교수님 앉아 주시고요. 네, 순서대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시간 일정상 저희 알토대에서 오신 이제 방문단 분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가시죠. 알토단 방문단 분들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그 마지막에 듣기로 했던 소감을 먼저 듣고 패널 토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welcome to Korea and I'm not sure that how you feel in this session, but could you, if you don't mind, can you show us about how you're feeling and what did you understand about it?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Okay. Yeah, thank you so much. It was really insightful to hear about these 4 different companies and in general of the whole social entrepreneurship space here in Korea. So yeah, for everyone else here, we are from Alto ES. We are representing our entrepreneurial student association. We traveled to Korea all the way from Finland. I would love to ask just one question, if it's okay. How ha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which I understand that the program was first founded 2012, so around 10 years ago. So how do you see that the social entrepreneurship space in Korea has changed since then? What kind of more general trends or like a shift in mindsets or values in the general population have you perceived? And what are kind of some of the upcoming trends in the future years that you expect to see? And it would be really interesting to hear like from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like we had 4 companies from different fields. So like how do you see this in your own context as well?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네. 통역을 급하게 요청받아가지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임팩트 MBA 그 전에는 샘바였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에 먼저 이제 돼서 지금 이제 2013년에 첫 입학생을 받고 10년이 됐죠.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10년 동안에 여기에 어떤 마인드셋이랑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각 대표님이 느낀 바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쉐어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What was another thing besides the mindset and the shifts on like upcoming future trends and how do these different companies see that in their own fields?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고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 대표님별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통역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늘 진행하려고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네, 핀란드에서 오신 알토드에서 오신 분들께서 질문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럼 그 질문 받아서 바로 답변을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주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카이스트 임팩트 MBA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소셜 벤처 또 사회적 기업가들이 또 학교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는지가 사실 혼자서 가긴 참 힘듭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기관, SK도 그렇고 이제 학교도 그렇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어떤 교수님들 또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안에서 이제 넥스트 유니콘이 나타날 수 있게끔 네, 도움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네, 답변을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과정이 시작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협의의 좁은 개념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SK그룹과 또 카이스트 산업계와 학계의 가장 사회적 가치에 진심인 두 기관이 만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됐고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처음에 그런 뭐랄까요 문화나 아니면 규범 같은 것들을 세팅하는 것부터 함께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소셜 벤처라는 다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을 특화시키려고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왔고요. 지금은 또 그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중요해서 꾸준히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사람들을 향한 투자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사회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가를 그러니까 결과물인 임팩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과정의 이름을 임팩트 MBA라고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기업가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기업가분들이 그 임팩트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다음 이제 논의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답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기 알토드에서 주셨던 질문 중에 첫 번째 이제 메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각 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가 패널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좀 섞어가지고 같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임사라 대표님, 네 이기셨으면 제가 학교 때는 자주 못 뵀지만 네. 저 사기라서 네, 한 2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학교에 지나가면서 몇 번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10년이라는 네, 시간이 우리가 카이스트 굉장히 늙어 MBA가 네,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네요. 네.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사업을 이어오셨는데 사실 가장 그만두고 싶었었던 위기가 뭐였을까? 네. 사실 우리 매일매일 겪고 있죠. 네, 어제도 그렇지, 뭐 네. 그런 그렇죠. 아마 내일도 겪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사실 창업가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위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더 큰 이익이 항상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진 않으려고는 보는데요. 또 B라운드 가다 보니까 숫자로 증명하고 조직의 내부 통제나 시스템을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오니까 최근에 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적합하지 않구나. 기업가의 초기에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해왔던 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스테이지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고민이 많을 때 결국에는 저희 이해관계자들이나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되게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작년부터 저희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많은 동료들이나 이걸 넘은 친구들 또 더 저한테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저는 가장 이걸 극복하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 맞아, 먼저 갔던 선배들 또 뒤에서 따라오는 이제 후배들 같이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카이스트 임팩트 MBA가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단톡에 거의 200명 가까운 이제 동문들이 있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또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튼튼한 임팩트를 이끌어가는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전 대표님. 네. 사실 피봇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대표님.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은 언론의 단계를 지금도 저도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지나서 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대표자라면 그렇죠. 내가 애정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포기하고 피봇을 한다던가 혹은 또 조금 더 해볼까의 고민을 또 매일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금 그 당시에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하셨다가 또 이제 꺾으면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또 하셨는지 뭐 경험이나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개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미련이 없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보팅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가장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모두 잠든 후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많이 엄습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는 이게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던 거 하고 이제 내일 할 거 생각하고 오후 2시는 우리가 바빠요. 그래서 오후 2시의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벽 3시를 창업하시면은 자주 깨어 있으실 텐데 그때 좀 조용히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이 좀 슬프고 막막하고 그렇다. 그러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비교적 새벽 3시에 잘 주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즘 12시에 잡니다. 네. 잘 주무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피봇의 기준은 새벽 2, 3시로 고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선진 대표님. 네. 이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뚜렷한 미션으로 이제 한 길을 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또 가시는데 또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밸류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미션과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또 타협해야 되는 시기들이 없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물론 아까 책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표자들이 또 단단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쭤보고 싶네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IR을 이제 개인 IR로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거기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제 만약에 투자를 받고 싶으면은 다음 날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면 이제 바로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저희 사업을 조금 더 비건이나 이런 채식 쪽보다는 좀 더 브로드한 형태로 키우고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시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메디컬 분야나 이런 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좀 가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지 않았었고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지금 이제 사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많이 회사의 성장을 막아왔다라고 많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반대 사례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그 기사를 보시고 이제 부산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오셔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도 저는 좀 비슷한 스탠스였거든요. 이제 저희 이 회사나 이 업계는 돈을 많이 벌기 힘들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위험하니까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가신다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가 항상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굉장히 그냥 오래 보고 본인이 의사로서 채식에 갖고 있는 신념들을 계속 투영을 하면서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셔가지고 또 최근에 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어떤 저의 성향이 가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막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지는 지금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이나 이런 미션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사업을 저는 어쨌든 평생 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뭐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의미 있게 조금 천천히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더 저의 방식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제 새벽 3시에 깨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계속 뵙고 했었는데 이제 한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업에는 항상 피봇이라는 또 기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또 변화의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의 미션, 어떤 대표자는 사실은 아까 앞서 세션 1, 2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과 그런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꺾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내리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새벽 3시에 깨지 않으신 거 보니까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재병 대표님, 네, 예, 정말 이제 넘버원으로서의 이제 저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 주실 대표님으로서 믿고 기대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많은 투자 유치 경험을 또 하셨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이 소셜 미션이나 소셜 임팩트가 과거 대비 정말 이제 좀 더 많은 시장에서 이제 시선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 미션이 정말 우리 대표자들에게 진정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 임팩트 투자자들 분들 중에도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보실 때는 그 진정성 있는 임팩트 투자자를 만나서 우리의 미션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서 사회 문제 해결할 때까지 가려면 가장 필요한 파트너인데 그 특징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6개월마다 거의 펀딩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래서 펀딩을 쉬어본 적이 없고 덱을 한 700번 정도 버전이 있는데요. 근본에도 저희가 시리즈 B 절반 정도 끝내고 다 받으면 한 400억 정도 되는 이제 펀딩이 되는데요. 저희가 첫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말고 첫 벤처 캐피탈 투자가 D3 주빌리 투자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비즈니스 없고 비즈니스 모델 없고 수익 없고 다만 이제 방향성만 있는 상태였으나 투자를 해주셨고 근본에 작년에 또 투자 경기가 안 좋았죠. 그때도 금액은 소액이었지만 끝까지 팔로우를 해주시면서 믿어주셨던 부분들일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타인의 돈을 운영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 돈에 보다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고 좋은 임팩트 투자자는 결국에는 믿어주는 분 혹은 기다려주는 분이 좋은 임팩트 투자자인 것 같다. 다만 이게 일반적인 이제 SI나 FI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였으면은 조금 망설여졌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장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좀 기다려주시고 시장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 만나시면서 그냥 내가 돈을 벌기를 바라시는 건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건지 그 돈은 이후에 따라온다고 믿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만나보고 만나 뵙고 하면 이 사회 문제라는 게 사회적 문제라는 게 자 이제 1년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제 임팩트 MBA도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 보면 짧죠. 그 2년 안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제 시드를 가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학교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오고 나서 겪게 되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단련시켜 주는 게 이제 임팩트 MBA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교수님,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교수님과 함께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고집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한 또 이제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안 듣는 우리 학생들을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우리 교수님들보다는 상당히 사실 더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좀 가장 힘들었던 점과 또 가장 큰 보람 느끼셨던 때가 언제인지 또 이지영 교수님 그리고 김문규 교수님 네 한 분씩 좀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이제 제가 주변에서 카이스트를 포함한 주변의 이제 반응은 일단 스캡티컬, 그게 될까? 그런 분들도 있었고 좀 심하면 이제 시니컬하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이제 태도까지도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분야의 문외한이었고 처음에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채임 교수를 하면서 제가 처음 접했던 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접했던 책이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쓰신 사회적 기업 땡땡 새로운 모색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이제 제목에 새로운 모색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래서 최 회장님도 사업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이제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새로운 모색을 해보자라고 키워드를 던지셨던 거고 그거를 이제 SK와 카이스트가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손을 잡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주인공들은 당연히 지금 이 과정을 밟아 나간 그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이고요. 여기에 많은 이제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조력자로서 제가 뭔가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보람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그 좋은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 영입할 수 있었다. 그게 제 개인이나 뭐 교수진의 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카이스트나 SK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 또 재정적인 지원 또 이제 좀 심정적인 어떤 서포트 이런 게 다 결합이 돼서 처음에 2013년에 처음 학생들을 받을 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말 그 좋은 인재들이 계속 영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인재라는 게 물론 뭐 착한 사람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기업가적인 정신을 갖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점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느꼈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읽어 나가려고 한다면 체인지 메이커들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또 팔로우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SMBA, 임팩트 MBA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졸업생이나 재학생분들이 이 저희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널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들이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이 새로운 모색으로 시작한 이것이 점점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결과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몇 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뭐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그런 거는 그건 뭐 필수 불가결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정을 중시하면서 이러한 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축적되고 공유되고 하면서 만약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빛이 나지 않았던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건 이제 우리 박상정 교수님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함께 해나간다면 이 비교적 뭐 초창기에 이런 프로그램에 체인 교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동문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의 보람이 되는 것도 네 중요하고 또 학생들이 잘 또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화합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사실 되게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조금 미시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랑 제일 보람을 느낄 때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매년 이제 20분씩 입학하게 되고 제가 이제 특별히 2년차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20분을 매달 한 번씩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혹은 뭐 길어지면 2시간씩 이렇게 20분을 다 만나서 이제 멘토링이랍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즌에는 이제 20분 다 어쨌든 스케줄을 조절해서 저의 또 일정을 맞춰서 이렇게 만나는 게 체력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시키고 있는데 그 멘토링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그 멘토링에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 사람을 신뢰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자. 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기대해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저 스스로 이제 기대를 북돋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누군가 내 신뢰를 이용했다는 증거들이 이제 발견될 때 그럴 때 좀 힘들죠. 근데 그거는 사실 감정적으로 좀 씁쓸함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망감 때문에 나 역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소중한 학생분들에게 기능으로서만 다가갈 때 나는 내 수업 잘 준비해서 하면 되고 멘토링 약속했던 거 하면 되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걱정 같은 것 없이 그냥 내 기능을 다하는 나를 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보람될 때는 제가 지불한 그 신뢰라는 값에 대한 서비스를 돌려받을 때 이 계속 학교에 계실 때는 계속 세이브 평가도 잘 못 받고 투자도 못 받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조금 격려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그랬으나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 학생이 그 데스벨을 일지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저 개인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 과정이 계속 지지와 연대를 통해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 교육 과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연대를 북돋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 때는 그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또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죠. 네, 이제 정말 나를 다 열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비단 세이브라는 그런 시스템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열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외부에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런 게 쌓여서 뭔가 내가 좀 지금은 힘든 시기라고 해도 이걸 지나갔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그런 게 되게 든든한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여건 이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또 이제 대표님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느끼셨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또 힘드셨던 때 또 보람을 느끼셨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네, 저도 뭐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뭐 비슷한 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학교에 계시면은 당연히 이제 교수님과 그 MBA 학생으로서 이제 인연을 갖다 맺으시는데 저희랑 또 인연을 맺으려면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잡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투자건을 검토를 하면서 say no 하는 게 사실 투자자의 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100번을 100개 그 100명의 창업자를 만나면은 저희가 거의 99번 노하고 한 번 정도 이제 예스를 하게 되는 그런 비율인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그렇고 저희랑 다른 이제 뭐 학교 이외에 있는 어떤 민간 VC 같은 데도 다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ay no 할 때 가장 no 하기도 힘들고 사실 say no 할 때 조금 더 좀 들여다보고 싶고 인연을 맺고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될 때 이제 힘들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또 맡고 있지만은 저희 펀드에 이제 심사역들이 또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있는데 제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자, 몇 번 더 만나보자. 근데 제가 까입니다, 날마다. 그 저희 심사역들은 이 투자건을 검토를 하면서 자기가 발굴, 그 다음에 심사, 투자죠, 투자 결정,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한 이후에 투자한 기업을 육성, 이 세 가지 업무로 나눠져 가지고 누가 뭘 투자했고, 누가 뭘 심사하는데 몇 퍼센트 기여를 했고, 누가 그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를 맡아가지고 키우는데 몇 퍼센트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저희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업계에 있으면은 딴 데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꼬리표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떤 개념이나 방향을 갖고 한번 이런 것들은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이 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뭐 그냥 저희 투심이나 이런 데서는 계급장 떼고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내부의 얘기를 갖다 또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뭐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인연을 맺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그냥 처음 만나서 남자 여자 만나는 거에 비유를 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남녀가 만났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뭐 간부터 봐야죠. 데이트 해야죠. 조금 더 사귀어 보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이 사람은 증정성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함께 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좀 그 이제까지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y no 하는 경우가 많고 그 say no를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답이 없고 돌아가시면은 연락이 팔로우가 없는 계속 두들기면은 뭔가 물론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두들긴다 한다면 열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투자자로서 인연을 맺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런 저희 투자하는 회사가 정말 고객을 찾고 또 후속 투자 유치를 하고 잘 됐을 때 그래서 진도가 나갈 때 그때 가장 좋죠.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사실 이게 say no라는 게 저희가 들을 때는 마음 아프지만 그 say no가 쌓였을 때 다음에는
누구나 와서 say yes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패널 분들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학교에 들어오시면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이제 모든 분들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네,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이동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덧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 내려가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행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카이스트 임팩트 MBA 책임 교수이신 박상찬 교수님의 간단한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찬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는데요.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기틀을 잘 닦아주시고 정상 궤도에 올려주신 우리 임팩트 MBA를 맡아서 이제 새롭게 이른바 새내기 책임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직업병이자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 이 말씀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1시간 분량의 강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을 1분으로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간단히 몇 가지 포인트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주위 둘러보시면 계시고요. 또 동시에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끝까지 참석해 주신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오늘 컨퍼런스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우리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또 창업가가 무엇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더해서 임팩트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크게 확정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이렇게 공유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카이스트와 우리 SK가 10년의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 우리 환경, 또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쏟았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로 맺어졌는지 를 함께 이렇게 따져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또 확장할지에 대한 진지한 동시에 그런 토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팩트 MBA 프로그램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 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미래를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른바 이런 물질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이나 또 얕은 수준의 이른바 그런 테크닉들 매몰되기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 또 지속 가능 성장 위해서 이런 창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공고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 열심히 하겠고요. 또 그런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무엇보다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얻은 지식, 경험, 통찰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하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깊은 관심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상찬 교수님 이제 말씀해주신 걸 끝으로 이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행사 마무리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 딱 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에 단체 사진을 찍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패널분들, 네, 발제해 주셨던 분들, 교수님들, 네, 대표님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올라오지는 못하셨지만 이제 함께 이 카이스트 임팩트 MBA를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행복나라에서도 네 이제 와주셨고요. 네 사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졸업한 선배들도 좀 오셨고 네, 그래서 앞으로 모셔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발표했던 선배님부터 네 앞에 같이 자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는 곳은 왼쪽 오른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저 한 2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가운데 여기 거점을 두고 네, 쭉 일렬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의상 제가 밑에서 잠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센터로 어디로 할까요? 여기 센터 하면 될까요? 네, 여기 기준으로 이제 모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하셨던 우리 대표님들 네 가운데 딱 서주시면 되고요. 그 양옆으로 네 각자 이제 또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네, 이제 자 올라오실 분들은 다 올라오신 건가요? 네, 올라오시야죠. 네, 사장님이 가셨는데 올라가셔야죠. 네, 사장님, 자리를. 네, 좋습니다. 네, 점점. 네, 자, 우리 이쪽이 조금 많으니까요. 지금 올라오시는 여기 계신 분들, 네, 왼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 부탁드릴게요. 한 5분까지만. 네, 여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2분, 네, 죄송합니다. 저 끝으로, 네, 네, 이렇게 끝으로, 네, 쭉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리가 좋네요. 네, 네, 올라가시고, 네, 올라가시고 담당자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사진 괜찮나요, 자리가? 네. 네, 자, 사진입니다. 네. 자, 얼굴 이제 어깨 사이사이 네, 고개 내밀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곧 이제 사진 찍을 예정인데, 네.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핸드폰으로 한 장만 찍어 놓고 저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밋밋하네요. 네, 우리 다들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밋밋하니까 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알리면서 임팩트 MBA 화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임팩트 MBA 하면 화이팅, 카이스트 하면 임팩트 MBA 화이팅 해주세요. 시작, 카이스트. 네, 그리고 조금만 사랑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우리 네, 한 번 더 카이스트.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양손도 해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사진 됐죠? 네, 그럼 이상 우리 KESG 컨퍼런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 사기 5세컨즈 나우석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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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